네, 오늘은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마음가짐.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대개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조급하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그 명예퇴직이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을 해서 집에 있는다. 네. 그럼 퇴직하기 전의 생각은 내가 없으면 그 회사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가 아픈 것도 있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동료들, 내 후배들은 잘 나가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던 일을 계속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특히 창업과 관련해서 내 돈을 들이는 일을 시작할 때는 급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적어도 1년은 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을 쉰다라는 게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년 동안에 어떤 열정을 다해서 일을 성공시키려는 의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년 안에? 말씀드렸듯이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1년 기간 동안에 일단 좀 쉬시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잠깐 쉬는 것도 중요하고 하면서 내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충분하게 조사하라는 말씀이시죠. 하고 또 해도 그렇죠.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은퇴 후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내가 있던 세상에서 나만 동떨어져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경우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남는 분이요. 그 몇 년 전에 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4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해서 나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지가 그분이 퇴직하시고 8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괜찮았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새로 할 일들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분 연령이나 이분 커리어가 재취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창업적으로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커리, 음식점, 세탁소 안 알아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건 불법이긴 하지만 약사를 고용한 그 약국 도매상까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시점에 이분이 어떤 그 사업 설명회를 다녀오셨냐 하면은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다녀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 학원에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자기들 시스템은 너무나 훌륭하다.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창업이라는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 큰 돈을 들이지 말아라. 소규모로 시작을 해라.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느냐? 원래 그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큰 곳을 빌리면 빌릴수록 그 보증금이 많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큰 부담하지 말고 작은 학원에 보증금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곳으로 빌려서 작게 시작을 해라. 네. 물론 잘 되겠지만 혹시나 잘 안 될 경우에 내가 내 돈을 없애는 것은 가맹비 3천만 원 정도고 극단적으로 4천만 원은 나중에 다시 보증금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이런 제안을 이분한테 했던 거예요. 일단 뭐 무조건 잘 된다. 이 말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영어학원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위험 예. 부담이 적다라는 건 또 처음 지금 접해본 이야기인데요. 영어학원이 사실은 정말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많죠. 있는데 어떻게 위험 부담이 적을 수 있나 굉장히 의외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분야든 경쟁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네. 치열한데 특히 물론 그 소개했던 곳에서도 자기들 입장은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받았던 정보하고는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제 지인 가운데서 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고, 네. 그런데 이분이 주로 했던 일이 그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러니까 가맹점을 네네. 내줬던 일을 하는 분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는 그 망한 곳과 잘 되는 곳이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새로 가맹점에 대한 추천을 할 때 어떻게 잘된 곳의 경험을 팩터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라는 추천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를 크게 해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비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월 나가는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은 어떤 추천을 하시냐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건물 한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면은요. 그중에서 한 7층 내지 8층 정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을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100평 정도를 분양을 받거나 구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분 회사에서 그 전체 한 50% 정도는 대출을 알선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이자가 월세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것들은 가져가 줘야지만 그 치열한 영어학원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분이 그쪽에서 설명 들은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아예 않습니다. 다르네요. 왜냐면은 뭐 아까는 작게 네. 보증만 3천만 원 정도로 네. 4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일단 그것부터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그쪽 말도 맞을 겁니다. 맞을 건데 하여튼 제가 아는 정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네. 일단 큰 돈이 들건 작은 돈이 들건 내 자금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네. 한번 이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용하고 듣고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너무 급하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난 급하게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분이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좀 더 듣고 신중하게 결정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분 결국 그쪽 영어 학원을 시작하셨어요. 네. 하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2년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네. 학원 오픈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렸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결국은 빈털터리로 부모님이 계신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네.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충분히 보고 급하지 않게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급하다는 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친구와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떤 재는 게 없죠. 네. 좀 더 신중하게 재는 것보다는 그냥 순간적인 선택. 지금 쓰게 만약에 되고. 그렇죠.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저 영어학원을 운영하셨던 그분이 그때 저의 마음과 같다라면 네. 아마 저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마 이제 그쪽에서도 아셨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놓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자꾸 유혹의 손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은퇴 후에는 1년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그렇습니다. 거죠. 급하지 말아라. 하지 네, 말아라.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도대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 네. 그래서 나의 커리어가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자 나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어떠한 장점과 약점이 있는가, 나의 강점과 약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12년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복합했을 때 과연 환경상에서 나한테 어떠한 기회 요소가 있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과연 나의 적성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나의 적성에 맞겠는가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적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어디 가서 알아보냐는 거죠. 그쵸. 주변 사람들한테 야 나의 적성이 선희 씨 나의 적성이 뭔 것 같아요.
웃기는 거. 그러봐요. 개그맨인 줄 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서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런 예. 것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하고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직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 구직 등록을 하면서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은 나의 적성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럼 내가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퇴직 예정이고 앞에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 현직에 네네. 있으면서 그럴 때는 노사발전재단의 그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십시오. 네.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에 대한 적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에 네. 앞으로 어떤 쪽의 일들을 찾아야 되겠는가를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 전부 다 내가 이제까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이건 내 권리입니다. 무료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참 모르고 살았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드는데요. 내가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특히 제 취업과 관련돼서는 먼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세요. 네.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퇴직을 해서 나왔다. 그럼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뭘 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죠. 뭐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저 사람은 너무나 커리어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내가 어떤 직종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충분히 알리십시오. 네네. 왜 병도 밖으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알리게 되면 의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리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치펌이나 아니면 막 다양한 구직센터에 나에 대한 등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이트, 예를 고용노동부, 워크넷 뭐 이런 쪽을 네네. 내 PC에 즐겨찾기에 올려놔야 됩니다. 해서 매일 내가 방문을 해야 돼요. 특히 구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해서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먼저 보시겠어요? 먼저 찾으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고르는 입장에서. 내가 일을 찾는다 그러면 어떤 것을 찾으시겠어요? 일단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서 찾아보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했던 것?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찾아보게 되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 나타난 공식적인 활동들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광고에서 사람 찾는 곳이 없는가? 그렇죠. 만약 제가 찾는다면 그렇죠. 그렇게 예. 찾아보겠네요. 그다음에 구인 사이트를 방문해서 내 스펙과 맞는데 이걸 찾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리고 거리 더 지나다니면서 뭐 구함 이런 거. 그것도 예. 그렇죠, 이거 그렇죠. 훌륭한 네. 정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구직자 입장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야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책임진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넣고 싶겠어요? 글쎄요, 원래 있던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경력이나 뭐 그렇죠. 경험을 그럴 갖고 수도 있는 있고. 적임자? 적임자를 찾는데 네.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적임자를 충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 회사에서 충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죠. 그렇죠. 야, 이런 일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 없느냐. 그래서 그래도 없다라고 하면은 서치펌과 같은 좀 고급스러운 직업을 소개하는 쪽에 의뢰를 할 거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인 공고나 구직 사이트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괜찮은 일자리는 주변 사람이나 그 산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공식적인 구직 시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알짜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활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경로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비공식적인 경로가 결국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은퇴 후에도 인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손품, 발품을 다 파는 것.
그렇죠. 어쨌든 뭐 제가 만약에 지금 구직 은퇴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래요. 인맥 네트워크가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를 제일 잘하니까 만약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서진 씨가 어디 재밌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나 재밌는 사람 아는데 하고 저를 소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기훈 씨를 소개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비공개 시장을 공략하는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 비공식적인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냐면은 이 네트워크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일자리를 부탁한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내가 가려고 하는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직종에 대한 정보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서 과연 그쪽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수준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내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직종에서 과연 나한테 어떤 스펙을 요구하는가. 왜냐하면은 내가 네트워크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경험이 있거나 나보다 먼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나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다른 사람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내가 오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싶다, 좀 소개시켜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주변에서 좋은 정보들이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나한테 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또 같은데. 주변 정보는 이게 네. 또 보통 보면 양질의 고급 정보가 많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아름아름 네. 한번 알려주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나의 강점, 나의 기술, 나의 어떤 경력, 이런 걸, 나의 적성, 이런 걸 잘 알았어요. 잘 판단을 했고, 주변에도 알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수 있죠. 뭔가를 좀 배우려면 역시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적인 준비도 역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하죠.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들이 1년치 생활비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 자금 가운데서 1년 동안 얼마를 쓰겠다라는 1년치 생활비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국간이 든든해야지 내가 마음이 급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동감할 수 있네요. 저는. 네. 저 은퇴도 안 했는데 공감이 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 커리어를 전환하는 비용들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로 했던 부분들이 영업 쪽에 대해서 영업 전문가로 일을 했다.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한 큰 조직에서 그 분야만 있었기 때문에 영업만 알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재취업을 할 때는 그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옆으로 어떤 보편성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업만 한다 하는데 내가 회계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회계 배워야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 내가 위치가 보고만 받는 입장이었어요. 하면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은 엑셀 못 다루죠. 파워포인트 다룰 줄 모릅니다. 네. 맞아요. 늘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부터는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우기 위한 학원을 또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쉽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긴급하게 들어갈 자금들은 준비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나 의료비 같은 부분들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동차가 뭐 고장이 났다라든가 네. 뭐 이런 쪽과 대비해서 내 생활비 한 3개월치 정도는 CMA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절대 카드에 마이너스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지출 또한 조금 최소한으로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지출도 너무 줄여놨다가 또 많이 쓰게 되면 또 위기가 다가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지출을 잡아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무조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네. 전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동차가 2대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집에서 쓰던 차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차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세컨카보다는 내 차가 훨씬 더 큰 차고 차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일 집에서 차를 한 대만 운영을 했다. 그럼 그 차도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 그 이유가 이 효용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니까 이러한 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채 부분은 당연히 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을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팔고 지방으로 갈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3대 바보가 있답니다. 네. 어떤 방법인가요? 어떤 바보로 하면 첫 번째 바보는 상속세가 무서워가지고 자식들한테 증여해주고 용돈 다 쓰는 바보 부모. 두 번째 바보는 네. 손자, 손녀 봐주느냐고 내 스케줄 뒤로 미루는 바보 엄마. 많으세요, 사실 주변에. 많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바보 제일 기대됩니다. 네, 세 번째 바보는 1년에 두세 번 오는 손주와 아들들을 위해서 큰 집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바보 부부. 사실 그 큰 집을 유지하려다 보면 유지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관리비도 엄청나고. 근데 이 3대 바보 네. 다 와 다세요? 네, 좀 닿는데요, 저는. 그렇죠. 왜냐면 또 주변에 많으신 것 또 같아요. 저희 어머님들을 보고 또 아버님들 보면은 그러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몇 계시는 거 보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 바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그럼요. 중에 이제 한 가지씩을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네네. 우리가 사실 돈을 모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축할 때도 뭐 큰 돈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 쓰는 게 모으는 거라고들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나에게 어떤 준비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퇴직을 한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있던 회사가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까지 있던 회사 때문에 나와 내 가족들이 그 회사 울타리 안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퇴직을 해서 나왔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되냐,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내가 나와 내 가족 또는 나와 내 배우자가 허벌판에 그냥 버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허허벌판이니까는 그늘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우산밖에 없어요. 네. 만약 비가 온다면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우산밖에 없습니다. 이 우산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이 우산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들이 보다 편하고 쾌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개념은 이 우산의 개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진짜 아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새로운 소득들이 계속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우산을 좀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신용 등급 관리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모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의 박영재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박영재는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연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주변 지인 가운데서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대기업에 있던 친구인데 퇴직하고 나니까 한 가지 자기가 퇴직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하면 신용카드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직에 있을 때 바쁘다 보니까는 한 일주일도 괜찮고 보름도 괜찮고 카드 결제 일자를 뒤로 늦춘 적이 있대요. 네네. 연체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30만 원을 보름간 연체를 했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카드 사용 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 회사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보자는 얘기죠. 네. 카드 회사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친구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뭐뭐 회사에 있는 암계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도 그 회사라는 뒤에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내가 연체를 했다. 크지 않은 돈을 내가 연체를 했다고 했을 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연인 박영재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만한 금액을 연체 쓰니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하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 한도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신용 관리도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그렇습니다. 느끼게 되네요. 네, 자, 오늘은 이 은퇴 준비에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보고 있는데 네. 5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한 네. 가지 뭐가 있을까요? 하려고 하는 일 업종에서 적어도 1년 동안은 경험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커리를 하려고 한다. 네네. 베이커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 빵집에서 종업원으로 1년 일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빵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그 수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빵이 덜 팔린다고 네.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매출을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냐면은 음료로 이걸 커버해 나갑니다. 어. 이것을 지내보지 않으면은 이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알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데 그거 장사도 저희가 가서 직접 일을 해봐야지 그럼요. 알겠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어떤 것을 많이 하면 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네. 이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 체험해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서 결정을 하시는데 100% 믿지 마십시오. 체험 프로그램인데도 100%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왜죠? 짧은 기간에 뭐 안 좋은 리스크를 보여주겠어요? 좋은 것만 막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딱 그렇죠. 그것이 답이고요. 네. 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은 단편적이기 때문에 만일 그 프랜차이즈 업종을 하려면은 그 가맹점을 하려면 거기에서 1년 동안 마찬가지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음식점을 하는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해보니까 1년 동안에 집에 그 생활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7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세금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고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그땐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하다 보니까는 7개월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겉에서만 봤으면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적어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너무나 네.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너무나 솔깃한 제안은 꼭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저 아까 그 영어학원 그분의 말 네.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직도 마음에 가슴 아픕니다. 아프죠. 그렇죠? 네. 자,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